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빛을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 자연광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돋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투명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그걸 또 홈을 좀 파주면 오목거울처럼 작용하거나 볼록거울처럼 작용해서 빛을 갖다가 증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비닐하우스 안을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빛이 굉장히 이게 풍성한 채 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할 때도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고 반사한다 그랬죠. 그걸로 태양광 발전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360도로 배치를 해가지고 사방 어느 각도에 들어오더라도 하루 종일 태양이 이렇게 자꾸 각도를 변화시키니까 하루 종일 빛을 반사 복사해서 난방 또는 그 취사 또는 그것을 열발전, 물을 데우든지 해서 열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오목한홈을 파주거나 뭐 그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가로등 같은 데도 이렇게 자동차 기계에다가 오목한홈을 파주거나 해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주거나 해서 빛을 증폭할 수 있어요.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오목한홈을 빛을 또는 다이아몬드 코팅을 그 안에서 최대해서 빛을 증폭하거나 안에 보면 그 네온사인이 있다 그러면 그 뚜껑을 열고 닫고 해갖고 전구를 넣든지 아니면 발광다이드를 넣든지 전구를 아주 미뉴로 넣으면 되죠. 언어프식으로 색깔도 넣고 이걸 자체를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주면 가스 들어간 느낌을 나와요. 뿌옇게 만들어주면 밝게 해도 되고 색깔을 네온사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글자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광고판으로 아주 얇게 들어가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으니까 이렇게 자유롭죠. 공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뭐 광소면 끝단 갖고 그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구리 회로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나 제가 그 광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 그 어떤 광소면 끝단하고 이게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구리회로 이렇게 반도체 회로처럼 해갖고 저장 장치를 광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하나는 10, 하나는 100, 이렇게 하나는 뭐 이렇게 1000 이런 식으로 진법수를 변화시킬 수 있거나 뭐 이렇게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준 반도체 혈액 가운데 그자를 대자리, 중자리, 솔자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로 삼고 그것도 진법수를 이렇게 10, 100, 1000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도 이렇게 아니 뭐 이런 돋보기 방식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가로등도 가능하고 군사용으로도 밑을 쬐가지고 이렇게 태울 수가 있어요. 하시면 해수 담수할 때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태양열을 집중시켜서 염전 같은 데도 되고 염전에 이렇게 증발하는 물을 얻고 염전에 소금을 넣는 이런 두 가지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물돈 되게 싸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스텐판으로 수없이 이게 수천 개 만들어 끓여가지고 석유 방식이든 뭐든 끓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염을 일종의 만들게 되는 게죠. 결국에는 석유든 화목난로는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이게 끓여가지고 자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증발하는 물은 자염이죠. 일종의 끓이니까 살균도 되고 하시면 되겠어요. 우수한 자연은 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광 플러스 끓이는 방식을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은 반사판처럼 하든지 이걸로 이렇게 증폭하든지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증폭을 하고 어떤 볼록 렌즈를 통과해 가지고 빛을 증폭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다이아몬드 커팅 구조를 주거나 한명시도로 배치해서 빛을 하루 종일 있다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EUV 장치에서도 빛을 수많은 작은 볼록 렌즈를 여기에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키거나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같이 빛 증폭해 주거나 다이아몬드 커팅 구조를 해서 증폭하 이것을 다 이렇게 같이 써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뭐 추가적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고요. 네. EUV 장치 ASML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수로 한다는 개념 또는 레이저 시각 장비 아니 용접 또는 레이저 가공기 또는 레이저 이런 그 공격기에서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양도 강중력으로 둬서 용접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용접할 때도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반도체 시각할 때도 반도체 도장 파듯이 그렇게 해서 반도체 회로를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다.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이다. 그러면 이게 수백 개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피복 때문에 그런데 저기서 이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이런 뭐 재료가 뭐가 돼도 피복을 만들어주고 그걸만 낸드 플래시나 HBM 적정할 때 되게 단가가 저렴하게 그냥 쌓기만 하면 되니까 열이 전염이 안 돼. 그래서 거기다가 수직 터널, 수평 터널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지려고 실리콘 웨이퍼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기판 종류는 다 들어갑니다. 모든 기판 마더보드라든지 보일러 기판 모든 기판 종류에 밑에 또 피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전기 테이프 방식이든 뭐 절연 구조를 주고 컴퓨터 케이스 안에도 이렇게 절연 구조를 줘가지고 절연 방식이 뭐 플라스틱 안에 보통 금속으로 잘 만드는데 플라스틱 안에 덧대준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전기가 옮지 않아서 기기 이상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기기에 다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그렇죠. 피복을 써서 절연 구조를 갖추면 거기에 기판에 영향을 좀 덜 주게 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기판도 그렇고 케이스 자체 기판이 들어가 있는 그 주위로 해서 케이스 자체에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 같은데 그다음에 그 반도체 회로, 반도체 구리 회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도 코팅 구조를 통해서 절연 구조를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로가 얇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구리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든지 만들 때부터 대중소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제가 전자잉크도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걸 녹여가지고 판으로 만들든가 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해도 만들 수, 광선미선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해갖고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구리뿐만이 아니라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이것을 다 쓰고요. 여기서 모든 금속 구조나 고무 플라스틱, 비닐에도 쓸 수가 있어요. 또 합성섬유 실이나 이런 데도 나일론 이런 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이라든지 방청제 또는 그 유화백 있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 모든 유화백 거기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엔진 오일과 윤활제, 엔진 세척제, 불소온 시험 같은 데도 넣을 수 있어요. 페인트나 그림 물감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인쇄잉크, 염색제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당할 때도 펄을 넣어서 이렇게 안에 반짝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는데요. 건물에 도색할 때도 펄을 넣어가지고도 반짝반짝 그렇게 뭐 페인트 자체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도 곰팡이 살균제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백색 세면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화장실 줄눈 긋잖아요. 그걸로 줄눈 만드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몰탈에다가도 금색에 다양한 펄을 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건물이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죠. 또는 좀 천연 자갈들을 염색 구조를 해서 약간 스크래치나 홈을 좀 파서 강하게 견인 강하게 서로 당기는 역할, 매끌매끌해서 물만 들어가면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갈이나 뭐 이게 천연 내화복들이 이런 종류들을 자갈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도로에 깔거나 여기다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폐콘크리트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제가 폐콘크리트를 상태 괜찮은 놈을 콘크리트 건물 지을 때 그것을 넣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벽돌 같은 거를 보통 가로 세로로 홈을 좀 파가지고 면이 매끄러우니까 지진 같은 데 충격이 있어 쉽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강하게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면 사방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동그랗게 네모나고 불편하고 모양은 상관없이 홈을 파서 결합시킨다. 물이 이렇게 통과를 잘 못하게 벽돌집은 다 누수가 이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벽돌 종류에 상관없이 블록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벽돌을 시멘트 벽돌 하나에 3,400원인데요. 이것을 넣어가지고 수십 장 넣어가지고 절사, 철근, 철망을 이용해가지고 유리코다 이렇게 시멘트 몰탈 집어넣어주고요. 그걸로 벽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건물에 시멘트 몰타르 같은데 시멘트 건물에 지을 때 이것을 철사나 철망 또는 그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도 가능한 섞지 않은 거 그래서 코팅구 부주가 안 되게끔 코팅 구조를 쓰고 이것을 대나무 뿌리 구조를 넣어서 내진 구조를 만듭니다. 강하게 서로 견인하게 되고 달라붙게 되거든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뭐 재료가 뭐가 됐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도로 같은데도 그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두 개를 결합시켰는데 미리 그 건축 만들어 놓은 거를 안에다가 가로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타설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가 되겠죠. 이렇게 미리 이렇게 굳히기를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굳히기는 두 가지도 같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색 세면을 아스팔트나 아스콘 이런 데다가 넣어줘가지고 백색 세면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백색 세면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넣는다. 백색 세면을 석고보드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곰팡이 살균제 넣으면 더 좋아요. 코팅 구조로 들어 석고보드가 더 견고합니다. 백색 세면을 석고하고 섞은 제품 핸디코트를 해서 백색면 석고하고 섞은 제품을 해서 핸디코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색 세면을 시멘트 몰타라고 좀 섞어줘 가지고 이게 아스팔트 아스콘에도 단단히 굳는 효과를 가지듯이 이것도 콘크리트도 단단히 굳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색깔을 좀 시멘트하고 맞춰주면 되겠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멘트에다가도 백색 세면을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 이것도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레미콘 협동조합에서든 어디서든 하시지 마세요. 건설 쪽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백색 세면을 가지고 제주도 도라로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예, 도라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견고하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표면 현무암 가루를 입혀준다. 현무암 가루를 금색에서 다양한 색을 넣어서 현무암을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하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되게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있는 도라로방을 현재 있는 도라로방을 재료에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고 현무암가루를 입히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재료에 상관없이 재료는 뭐 하도 다양하니까 현무암가루를 입혀서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 재료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무암을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서 금색에서 다양하게 그거를 가지고 다양한 가공을 만들 수 있는데 온갖 종류 예술품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 백색 세면과 섞어주든지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주든지 다양한 경량벽돌과 벽체 모든 예술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황토 입자를 약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입혀갖고 입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동그랗게 만들지 네모나면 그거를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주나 백색 세면과 섞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건강에 좋은 이런 친환경 소재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도라르방을 좀 표정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현재는 표정이 똑같은데요. 개구쟁이 표정을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로 만드는 사업인데 모양도 현재하고 좀 비슷하나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인화 시켜가지고 약간 슈퍼맨 옷이라든지 일반 청바지라든지 온갖 종류의 선글라스도 괜찮은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해변에 거기 도라르방이 탁 선글라스가 누워있더라. 이거를 쓰면 안 돼요. 100년 동안 하시다 않으시다가 제가 얘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뭐 거기다가 야자수를 심어줄 수도 있고 시계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연필 필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도라르방의 다양한 동작과 다양한 모습을 해가지고 인형으로 만들어니까 캐릭터 인형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유인화 가지고 그래서 개구쟁이처럼 재밌게 만들어 슈퍼맨 옷이라든지 뭐 가정 뭐 거미인간 옷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옆에 이제 토끼라든지 각종 다양한 캐릭터, 동물 캐릭터와 모든 다양한 캐릭터를 같이 붙여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는데 자동차랑 같이 있는 모습, 다양한 거 다른 것과 같이 해서 판다는 거 세트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보다 다르게 이제 가공을 한다는 거죠. 뭐 모든 형태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뭐 기차에 앉아 있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든 뭐 다양한 게 다 가능하다. 말에 타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뭐 돼지에 타고 있는 모습도 있겠죠. 뭐 다 온갖 종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캐릭터 인형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걸 캐릭터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 관광객 1,300명인데 이걸 하시지 마세요. 화초 같은데 꽃 같은데 어차피 다 잘라서 파는데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금색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아트적으로 만들어 싸구려처럼 만들면 안 팔리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거나 이거를 이렇게 살아있는 꽃 나무 화초에다가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흙이나 모래도 염색을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냉장고 같은데 이런 화분 같은데 단단한 소재, 약간 유연한 소재로 필름식으로 해서 아트적인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입혀주는 식으로 들어가서 하거나 캐릭터를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를 모양을 붙여주거나 인쇄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캐릭터 화분이 있으면 너무너무 잘 나갈 거다. 캐릭터 냉장고도 캐릭터 냉장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필름 방식으로 붙여가지고 캐릭터 냉장고를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 그러면 필름 방식으로 들어가서 캐릭터 TV 받침대도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TV나 모니터 같은 게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캐릭터를 만들어주거나 모양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모니터나 TV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스마트폰도 모양 자체를 캐릭터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필름 방식으로 붙여갖고 뒤에다 캐릭터에도 상관없지 않나요? 여기서 스마트폰 케이스에다가 컴퓨터 케이스에다가도 이렇게 붙여갖고 캐릭터로 만들어주거나 거기다 아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페인트로 인쇄해가지고 컴퓨터 데스크탑이다 노트북이다 그러면 캐릭터가 다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름 방식이든 인쇄 방식이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자동차에다 하니까 냉장고에다가도 그럴 수 있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냉장고를 이게 염색 구조, 자동차 도장할 때도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준다. 유리석영 코튼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은 항공기나 배에 이렇게 페인트 할 때도 건물에 페인트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탁월합니다. 색깔 저도 그림 100%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색이 틀려. 페인트 회사나 자동차 회사 이걸 하시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라든 이런 데다가도 녹슬지 않게 처음 만들 때부터 금속 가공부터 또는 이렇게 칠을 할 때 유리석영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외부에 부식이 안 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배, 우주, 항공 부품, 수도 부품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도 그러하다.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름을 기반으로 하면 더 아이디어 자체를 사세요. 아이디어 기념 자체를. 그래서 안 좋으면 안 쓰면 되니까.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나 다른 걸 섞어서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과 아크릴을 섞어서 탄소섬유를 만들거나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작하거나 카본 소재에 가로 세로로 뼈대를 금속 소재로 넣어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 다른 소재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금속 분말 알갱이를 넣어줍니다. 또는 알갱이도 다양한 알갱이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카본 소재가 틀려집니다. 카본 소재 접착에 이것은 이런 기술은 모든 금속 제조, 칼 조조 그다음에 철판 제조, 금속 제조, 고무판, 또는 플라스틱판 제조에 쓰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기 고무다 그러면 같은 재료로 가로 세로 뼈대나 이렇게 공 모양의 이렇게 탄성을 주는 이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뭐 신발 밑창에도 이렇게 탄성을 넣어 알갱이를 넣어주면 이게 되죠. 그래서 신발 밑창 만들 때도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이렇게 철판 같은데 이렇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탄성을 준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용수출 판 스프링 할 때도 이것을 넣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리고 자동차 판 스프링 이런 데도 가능하고 용수철 구조에도 용수철 같은 데도 제가 밴딩 구조로 좀 들어가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거나 홈을 좀 파주면 밴딩이 굉장히 용수철 탄력이 세진다 그랬죠. 뭐 이렇게 중공업 밧줄이다, 쇠밧줄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다 밴딩식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이게 낚싯줄 같은데 빨랫줄에는 모든 줄에는 다 가능한데요.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파워가 세게 들어간다. 자전거나 이렇게 오토바이 살 때, 우산 살 때 같은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주면은 굉장히 파워가 세다. 이것도 밴딩식으로 들어가주면 파워가 세다.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이런 데도 그렇고 자동차 회전축에는 모든 회전축에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면 그럼 회전이 되게 좋아집니다. 네. 하시면 톱니바퀴에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안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들어갑니다. 변속계 아래 위로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안에만 톱니바퀴 있는 원통형 구조를 줘요. 원통형이 아니고 모양을 수백 가지 만들 수 있어요. 다르게 하셔도 되겠어요. 이것을 헬리콥터나 비행체, 배, 어떤 모터, 회전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그런 파워가 세게 작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에요. 네네. 모든 금속 구조에 유리 소견 코팅, 예사란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한다. 자동차 부속에는 다 가능하다. 녹슬지 않아요. 이런데도 피복을 넣어서 건전지나 모든 배터리 종류 피복을 이렇게 이런 전원 태보 방식이라도 상관없다. 피복 넣어서 좀 잘 안 되고 방열판에는 홈을 좀 파주면 방열이 잘 된다.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것을 쓸 수 있다. 이게 꼭지가 한 개잖아요. 여기도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배터리에 응용난 거 하나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게 PM 반도체나 모든 방막 트랜지스터나 이런데 모든 반도체 중에 이렇게 그 전극이 두 개인데요. 전극을 몇 개로 여러 개로 만드시거나 대중소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2m 콜렉터 베이스 2m 베이스 콜렉터에 약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두꺼운 놈들을 고속도로처럼 초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 전자 이동을 통해서 전기 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약간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하시면 이게 고장이 잘 안 나. 고장이 나 최근에 5개 교체했는데 또는 오돌도돌하게 해서 그것이 전기가 거기에 축적이 되어서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는 기술이든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서 두껍게 만들어주면 금속을 추가하는 일체 행위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어떤 다결정이나 단결정에 이렇게 금속 알갱이들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약간 두터운 놈을 넣어준 두터운 구조를 넣어주고 금속 인쇄를 선 인쇄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구리줄을 구워주듯이 이렇게 쭉 넣어주면은 거기가 전기가 거기 모여서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케이블선에도 이것을 컴퓨터에 이렇게 상하관계 어떤 부품 간에 케이블선이 있는데 그 케이블도 두터운 놈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초고속 대용량 전송을 목적별로 합니다. HDD나 SSD 모든 데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모든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보통신기기는 다 되죠. 인터넷 장비라든지 라우터 이렇게 모든 통신기기에 초고속 대용량을 위한 두꺼운 구리선을 고준다는 거죠.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뎀이나 이 래픽, 와이파이 같은 것도 가능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반도체나 해서 그다음에 이런 CPU나 GPU나 이게 모든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합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직렬로도 단도로 쓸 수 있고 병렬로도 쓰고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전기로는 충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방전 속도를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엔비디아도 그러면 개념 자체를 사시라는 거죠. 해보시고 효과 없으면 안 하면 되고. 네. 자, 이론을 자세히 설명할 재주는 없어요. 네, 알아두고 그냥 만들어 보면 효과 있으면 쓰시고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사라는 거죠. 물론 제가 서류로서 구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그러네요. 네네 팬티 안에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샴 싸면 되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아이디어 개념 자체도 특보가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건축의 내진 구조에 있어서 가로세로 이렇게 이렇게 안에 철근 구조, 콘크리트 구조를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징을 박듯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물의 기둥 같은데도, 벽체 같은데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철근을 넣은 두터운 부분을 철사도 돼. 철사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건물의 벽체를 만들거나 기둥을 만들면 굉장히 잘 철사나 철근 더 기타 합성소매도 나일론도 되고 별게 다 돼. 그 재료에 상관없이 넣어줘서 건물을 강하게 받쳐주는 구조를 보다 지탱을 잘합니다. 강하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이렇게 제가 회전도 잘 되고 낚싯줄이나 고무줄에도 되는데 밴딩 구조로 용수철 같은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용수철 같은 데는 약간 홈을 좀 파주면 용수철 탄력이 세집니다. 필라멘트 같은 데도 약간 홈을 좀 파주면은 좀 이렇게 빛의 밝기가 좀 더하고요. 크롬손이라든지 발열 이런 선으로 만들 때
홈을 좀 파주면 발열을 자고, 압력밥솥 같은 열판을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굉장히 같은 전기 대비해서 발열의 효과가 크다. 모든 냄비도 그러하느냐? 모든 냄비와 그릇이 다 그러합니다. 후라이팬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보일러 물통 또는 액상에 물이나 이렇게 공기 또는 모든 액상이 지나가는 통로에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줄 수도 있다.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다. 그걸 냉기나 온기를 증폭한다. 이런 데다가도 홈을 파주거나 그럼 냉기나 열을 증폭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공기를 이렇게 빠르게 닿게 하면 살균 구조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살균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온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내뿜지 않아도, 내뿜으면 또 추가로 부품이 내뿜게 해도 되지만 빨아들이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자체. 그럼 이걸 냉각판으로 만들었다. 필터 소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그것도 오목홈을 파주고, 이것을 모든 냉각기를 만들 때 오목한홈을 파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냉각 방식을 뭐 아이스크림 판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냉각 효과가, 아이스크림 판을 이래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평판이 안에 또 홈을 파준다는 거죠. 이런 것을 또는 거기다 볼록볼록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열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동그랗든 네모나든 열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넣어주면 이제 건축용 판넬을 거기에 냉기나 온기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효과를 갖는데요. 금속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건축용 내부 판넬에도 안에다 알갱이를, 기포를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알갱이를 재료에 상관없이 넣어준다는 거죠. 고무도 될 수 있고 플라스틱도 될 수도 있고 뭐 금속도 될 수 있고 재료에 상관없이 넣어줍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면에 냉각 방식을, 이렇게 냉각판이다 그러면 차가운 면에 부딪히면 더운 바람 플러스 차가운 바람, 제습기가 되는 거죠. 물방울 흘러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약간 오목한 홈을 갖다 동그랗게만 파지 않고도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파줘도 모양과 형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그 동시에 제습기가 되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방한 공기를 하시면 저기서 되겠다. 살균기인데, 공기살균기인데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여요. 공기살균기가, 공기가 이게 뜨거운, 달구어진 뜨거운 지역을, 가령 이제 통이다 그러면 수십 개나 수백 개 또는 수십 개의 통로를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면서 데워집니다. 데워지고 살균이 되는데, 잠깐만 동안만 하면 공기는 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균 구조를 가서 뭐한 50도나 60도, 70도, 80도, 뭐 100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살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그 금속을 가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할 수도 있고, 거기다 오목한홈을 받을 수도 있고, 금속을 여러 판으로 만들어서, 또는 그것을 냉각팬이나 이런 것을 냉각 방식으로 냉각을 해준다 그러면 차가워지죠. 그런 금속면, 이렇게 금속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원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통이다, 금속 통이다 그러면 안에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공기나 물을, 액상을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가열을 하면, 보일러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원자력이나 화력, 이렇게 모든 용리, 화력 발전 이런 데도 가능하죠. 가열을 하면 이게 뭐 태양광으로도 이렇게 가열을 해서 물을 끓이거나 공기를 가열해서 난방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걸로 이제 전기 발전이나 뭐 여러 가지 열 발전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는, 되게 차가운 뭐 이렇게 펠티어 소자가 됐든 뭐가 됐든 풍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 만들어 이걸 갖다가 냉각을 시켜줘요. 그럼 이것을 차가운 공기를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을 양시장 같은 데서 건물에도 쓸 수 있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네.